정비 동형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비라서 처음이니까요. 우선 10분 정도 하려다가 한 15분 정도 안팎으로 아마 여러분도 받으시면은 10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정비 파이널 특강 2회 1번 한쪽 기어를 고정시키고 다른 쪽 기어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유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토, 플랭크, 피치, 백래시 중에서 백래시죠. 토하고 플랭크 뭔만 무슨 얘기죠? 그 접촉면을 얘기하는 거죠. 접촉 면적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안쪽이고 바깥쪽이라고 하면은 힐, 토, 페이스, 플랭크 부분인 거죠. 얘를 이렇게 나눠서 요 위쪽이면은 안쪽으로 밀고 가지고 당기고 올리고 그렇죠. 여기면은 올리고 바깥쪽으로 밀고. 이건 그림 그려면 그냥 다 풀리던데. 네, 이건 그죠. 쉽게 풀리죠. 근데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틀렸어요? 요 1번 틀렸어요? 이건 맞아. 2번 기동전동기의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직렬. 그죠? 여기죠. 기동전동기가 나왔죠. 직렬 연결로 되어 있다. 3번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은 전기자, 스테이터, 로터, 브러시 중에서 스테이터에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다른 거 쓰신 분 없죠? 여기 뭐 설명 드려야 될 게 있나요? 없죠? 그죠? AC 발전기에서는 스테이터에서 전류가 생긴다. 이때 전류는 몇 가닥이 나옵니까? 3상. 그죠? 3상이 나옵니다. 4번 그림 표시에서 A의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리프, 스프링 아이, 셰클, 스팬. 스팬이죠. 요 스팬의 길이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게 셰클이죠. 근데 스팬은 여기 양 끝에 있는 게 스프링 아이하고 스프링 아이까지가 거리인 거죠. 셰클은 네. 그림으로 어떻게 나와요? 그림이요? 이렇게. 위에 해서? 있는 게 셰클인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차체, 한쪽은 차체 고정이 나오고요. 반대쪽은 여기 이게 뭐죠? 한스프링 쪽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 5번 차량의 PCV 장치는 공해 방지 대책의 한 방법이다. 다음 중 무엇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블로바이가스 중에서 그렇죠. 블로바이가스. PCSV는 뭘 방지하기 위한 건, 뭘 제거하기 위한 겁니까? HC. 6번 전자제어 디젤 엔진 연료 분사 방식 중 다단 분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포스트 분사는 소음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2번 다단 분사는 연료를 분할하여 분사함으로써 연소 효율이 좋아지며 유해 배출 가스를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다. 3. 분사 시기를 늦추면 촉매 환원 성분인 HC가 감소된다. 4번 후 분사 시기를 빠르게 하면 배기가스 온도가 하강한다. 2번 다단 분사는 연료를 분할하여 분사함으로써 연소 효율이 좋아지고 당연히 배기가스도 저감한다. 1번 같은 경우는 포스트 분사가 아니라 파일럿 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7번 LPG 기관의 연료 제어 관련 주요 구성품 부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베이퍼라이저, 2번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 3번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 4번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 그죠? 3번은 어느 시스템에 들어갑니까? PCSV. 요거는 가솔린 기관. 나머지가 LPG 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8번 낙스. 그렇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설치의 목적. 그렇죠. 낙스죠. 이게 정비는 설명할 것도 그렇죠. 설명할 것도 없고 뭘 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죠. 요거를 설명을 들어야 될 정도면은 다시 기초 이론부터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9번 동력 조향 장치의 구성부품이 아닌 것은 1번 오일 펌프, 2번 파워 실린더, 3번 서지 탱크, 4번 제어 밸브. 그죠? 서지 탱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공기 브레이크? 네, 보통 네, 서지 탱크라고 하면 흡기 다기관 바로 앞쪽에서 공기 통로 크게 있는 거를 서지 탱크라고 합니다. 이 제어부, 작동부, 동력부까지 하면 딱 100%. 네, 그렇죠. 10번 현가 장치에서 스프링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능이 아닌 것은 승차감, 원심력 향상, 주행 안정성, 선의 특성. 2번 원심력 향상.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원심력? 원심력이 안 좋죠. 원심력의 향상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점을 한 점을 놔두고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데 튕겨나가. 원심력이 향상되면은 난 쭉 돌다가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11번 기관의 회전력을 액체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변속기가 동력의 문제 다른 거 되게 앞에. 기관의 회전력 변화 없이 액체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변속기가 동력에 전달하는 구성품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다른 거 같아요. 읽으신 게 맞고 이게 다르신 거 같아요. 잠깐만요. 기관의 회전력을 액체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변속기가 동력에 전달하는 장치는 1번 클러치, 2번 토크 컨버터, 3번 스테이터, 4번 펌프 중에서 그죠? 이건 토크 컨버터입니다. 이렇게 쭈루룩 다 틀리셨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렇죠. 아니 아까 요거 보면서 제 좀 천천히 풀라고 한번 했었잖아요. 아까 이게 옆에 있는데 이렇게 저 뒤 가서 보는데요. 딱 어떻게 푸셨냐면은 기관의 회전력하고 처음에 딱 갔다가 지우시고 그죠? 처음에 뭐죠? 이게 처음에 하고 기관의 회전력인가 뭘 체크하고요. 바로 클러치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유체가 나오니까 펌프로 갔어요. 문제를 다 안 읽은 거죠. 문제 다 안 읽으면은 이런 현상이 간혹가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천천히 읽어보라고 하시는 게 왜냐면 끝까지 다 안 읽고 내가 아는 데까지만 딱 나오고 그 다음 게 넘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정비는 지금 빨리 풀면 5분 만에 풀고 대부분도 한 7분에서 8분 만에 다 끊었어요. 이 뜻은요, 내가 2, 3분을 더 쓴다고 하면요, 뒤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여유롭게 내가 다 문제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실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 12번 기관의 점화 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1번 기관의 동력이 증가한다. 2번 연료 소비량이 감소한다. 3번 배기관의 다량의 카본이 퇴적됐다. 4번 기관 수명이 연장된다. 그렇죠. 점화 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이제 카본 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카본 퇴적. 해서 답은 3번. 13번 점화율에서 파워 TR 베이스를 차단하는 것은 배전기 캠 제너 다이오드 콘덴서 ECU 중에서 그렇죠. 점화율에서 파워 TR의 베이스를 제어하는 것은 ECU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답은 4번. 14번 디젤 기관의 단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실린더 지름 크기의 제한이 적다. 2번 매연 발생이 많다. 3번 기관의 최고 속도가 높다. 4번 마력당 기관의 중량이 유리하다. 1번이죠. 단점에 여기 여러분 또 여기 다 틀리셨죠? 여기에 여러분들에서 단점 속하지 않는 거 딱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들 어디였죠? 요거 체크인가 3번으로 가신 것 같아요. 다들 맞나요? 3번 아니나요? 기관의 최고 회전 속도가 디젤하고 가솔린 중에 어느 게 더 높습니까? 가솔린. 이건 아예 틀린 거잖아요. 단점이 아니잖아요. 디젤도 아닙니다. 네.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계식과 뭐 이렇게 아까 그 밸브 쪽에서 보면요. 걔는 기계식과 유압식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특정 엔진의 나쁜 점인 거.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관의 최고 회전속도 높다. 요거는 어쨌든 아니잖아요. 아예 안. 네. 매연 발생이 많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단점. 맞는 거죠. 네. 중량이 유리하다. 틀린 거죠. 이건 틀린 말이죠. 네, 맞아요. 실린더 지름 크기의 제한이 적다. 요거는 장점.
단점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디젤 기관의 장점은 1번. 보시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3번으로 가셨어요, 근데? 딱 봐도 네. 고정도 딱 답이 네. 보이기로 해서 3번 했는데 단점에 속하지 않는 거? 만약에 여기에 디젤 기관의 단점에 디젤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디젤 기관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 그러면 3번, 4번이 가면 됩니다. 얘네들은 틀린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서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 중 디젤 기관에 해당 없는 내용은 이라고 가면은 이것도 3, 4번 갈 수 있네요. 이렇게 하면 또 3, 4번. 가솔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요. 15번 공해방지 장치의 하나인 활성탄 여각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흡기다경과 3원 촉매기 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2번 에어클리너를 통과한 흡입 공기를 다시 여과시켜 배기가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3번 흡기를 여과시킬 때 특히 질소산화물을 흡착한다. 4번 기관 정지 상태에서 연료 탱크 또는 흡기다기관에서 증발한 연료가스를 흡착하였다가 기관 작동 중 다시 이를 연소하게 된다. 그렇죠. 이거는 PCSV에 관련된 거. 답은 4번입니다. 몇 번 하셨어요? 2번. 에어클리너를 통과한 흡입 공기를 다시 여과시켜서 배기가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이건 또 아니죠. 활성탄이 있으면 일단은 그렇죠. 캐니스터 쪽을 한번 의심해야죠. 또는 활성탄 하면 여러분들이 88 담배 아세요? 88 담배? 옛날 여러분 군 88 시대가 아니죠? 군대에서 보급되던 거 네, 군대에서 보는 데는 군 88. 거기에 원래 활성탄이 있었어요. 뒤에 착착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일본에 근데 흡기다기관이랑 산호초매 사이 있는 건 맞지 않아요? 활성탄이요? 네. 아니죠. 어디 있어요? 뭐요? 공해 방지 장치인 활성탄 여각이요? 캐니스터요? 연료 탱크하고. 그 밑에 있어. 이거 위치요? 네.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옆에서 봤을 적에 캐니스터 말하는 거. 뒤에 이렇게 해서 연료통 보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연료통 들어가잖아요. 캐니스터는요. 연료통 바로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촉매기 그 앞에 있는 촉매기가? 촉매요? 네. 촉매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달라요. 근데 그 산호촉매기 사이에 설치가 돼 있다는데 네. 산호촉매가 그럼 그 앞쪽에 있는 거예요? 이 앞쪽이요? 이거 틀린 거니까요. 이렇게 틀린 거니까. 네. 아예 틀렸지. 흡기다가 아니지. 연료 탱크 있다. 차 구조로 이렇게 봤을 때 차를 밑에서 보면은 양쪽에 차 바퀴가 있고 여기에 흡기다기관. 엔진이 이렇게 차 밑바닥에서 봤으면은 엔진이 하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배기 다기관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네. 그래서 3원 촉매 장치가 하나 있죠. 아, 그럼 3원 촉매 장치를 지나고 나서 뒤에 소음기가 하나 또 지나갈 거고요. 여기에서 머플러 통해서 외부로 나가잖아요. 캐니스터는요. 연료통이 요 뒤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으면요. 연료통 바로 옆쪽에 붙어 있고요. 여기에 PCSV가 요 근처든 어디든 한쪽에 PCSV가 장착되고 엔진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산호촉매가 그 소음 머플러 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3원 촉매요? 3원 촉매를 머플러 쪽에도 달 수는 있어요. 근데 효율은 떨어지죠. 왜냐면 3원 촉매 기본적으로 한 300도, 400도 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배기 다기관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3원 촉매는 최대한 엔진 쪽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15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16번 클러치에 대한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1번 클러치의 유격은 클러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번 페달의 리턴 스프링이 약하게 되면 클러치 차단이 불량하게 된다. 3. 건식 클러치에 있어서 디스크에 오일을 바르면 안 된다. 4번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이 과소하면 클러치 끊임이 나빠진다. 2번. 부적당한 건 그렇죠. 요거는 2번 그 페달의 리턴 스프링이 약하게 되면 클러치의 차단이 불량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접촉.
접촉하는 게 좀 불량하게 된다. 미끄러 교수님 4번에 네, 무슨 말을 다 2번 하긴 했는데 네, 4번이 네. 무슨 말 상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상판이요? 상판 위에 판. 높이요. 아, 그게 가수하는 네네. 클러치의 끊임이 불량이라는 거죠. 네 차단 불량하다는 거죠. 차단이 끊임이 나빠진다. 2번에요? 아니 4번. 4번에요? 끊임이 나빠진다. 클러치 자 과소하면 그 끊어지는 게 나쁘다는 게 네 차단 불량. 부족당한 거니까. 잠깐만요. 페달의 유격은 클러치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죠? 페달 상판과 간격이 과소하면 클러치의 끊임이 나빠진다. 아, 이게 클러치 페달 상판과의 간격이 과소하다는 건요. 자유 유격이 크다라는 뜻도 됩니다. 상판과 위쪽의 판과의 그 거리이기 때문에요. 이건 원래 상판과의 간격이라고는 다 하진 않는데 원래 클러치 페달의 자유 유격이란 말을 많이 쓰죠. 네. 요건 이제 상판이라서 이제 클러치가 있으면 요 위쪽에 있는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러치 판이 아니죠. 네네, 클러치 판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클러치 판으로 들어가면은 변속기하고 엔진 사이인데 지금 이제 클러치 페달, 그 운전석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17번 주행 중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꺾이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조향 핸들의 축 방향 유격이 크다. 2번 좌우 타이어 압력이 같지 않다. 3번 뒷차축이 차의 중심선에 대해 직각이 되지 않는다. 4. 앞 차축의 한쪽 현가 스프링이 절손되었다. 답은 1번. 1번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유격이 커지는 거죠. 18번 디젤 기관에서 부하 변동에 따른 분사량의 증감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제어 렉에 전달하는 장치는 앵글라이 타이머 조속기 분사 펌프 중 조속기. 19번 기동전동기의 기본 원리는 어느 법칙에 해당되는가? 그죠? 기동전동이니까 왼손의 법칙. 플레이밍의 왼손의 법칙에 해당된다. 오른발. 그죠? 오른발 해서 오른손의 법칙은 발전기다. 그럼 반대손은 기동전동기. 20번 종감속 및 차동 장치에서 링기어와 항상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것은 1번 차동 사이드 기어, 2번 X축, 3번 차동 피니언 기어, 4번 차동 케이스 중 그죠? 차동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동 피니언일 수도 있긴 한데 링기어가 있으면은 차동 캐니어가 들어가야죠. 차동 캐니어에 양쪽에 사이드 기어가 들어갈 거고요. 요 위에 피니언 기어 하나 또 들어가잖아요. 얘가 이렇게가 같이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구나. 요만큼이 어차피 같이 무조건 움직이는 거고요.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게 움직이면서 얘를 자전을 볼 거냐 공전을 볼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보면 차동 케이스는 무조건인 거죠. 네, 어떤 조건을 갖다 붙여도 얘는 항상 똑같다. 근데 피니언 기어 같은 경우는 그 공전이냐 자전이냐, 공전이면 똑같은 거고요. 자전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좌우측 바퀴 회전 차이에서 또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차동 피니언 기어는 항상 그죠. 만약 케이스가 없어지면은 피니언 기어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케이스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무조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케이스 이거 그냥 네. 텍스트로만 외우기만 했는데 네. 이 케이스라는 게 네. 그냥 그 기어를 보호해주는 케이스 아니요. 저 외우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그렇게 그냥 네모나게 저희 링기어가 있잖아요. 링기어가 회전하면은 얘가 양쪽에 드라이브 기어가 꽂혀야 되잖아요. 그 꽂히기 위해서 요거를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아예 해줘요. 연결하고 여기에 피니언 기어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피니언 기어를 넣어줘서 이 피니언 기어를 차동 케이스에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회전은 가능해요. 회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드라이브 샤프트에 낄 수 있는 사이드 기어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요 중간에다. 그래서 요거는 양쪽에 사이드 기어, 그러니까 양쪽 바퀴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러면 되나요? 케이스라는 게 네. 저 흰 색깔 껍데기. 케이스, 네, 요 껍데기. 걔도 그럼 회전을 계속한 기어인 거예요? 아니요. 기어 케이스. 케이스인데 요건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냐? 이 기어들을 다투고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요 링 기어와 붙어 있어요. 일체식으로. 네. 일체식이든 뭐 볼팅으로 돼 있던 용접으로 돼 있던 같이 붙어서 같이 회전을 합니다. 요게 지금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21번. 전자제어 디젤 연소 분사 장치에서 예비 분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예비 분사는 주 분사 이후에 미연 가스의 완전 연소와 후 처리 장치의 재연소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분사이다. 2번 예비 분사는 인젝터 노후에 따른 보정 분사를 실시하여 엔진 출력 저하 및 엔진 부조를 방지하는 분사이다. 3번 예비 분사는 연소실의 연소 압력 상승을 부드럽게 하여 소음과 진동을 줄여준다. 4번 예비 분사는 디젤 엔진의 단점이 시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사한다. 그렇죠. 답은 3번이고 혹시 2번 하신 분이 있나요? 2번도 좋은 말이라고 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2번은 절대 아니고요. 예비 분사는 미리 연소실 내를 터쳐놔서 따뜻하게 데펴놓으면 착화 지연 기간이 짧아지죠. 착화 지연 기간이 짧아지면 디젤 로크도 없어지는 거고 당연히 압력도 부드럽게 상승이 된다. 22번 다음 중 냉각장치에서 과열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윤활유의 연소로 인한 유막 파괴, 2번 부품 열 변형의 발생, 3번 실린더 내의 카본 퇴적, 4번 조기 점화나 노킹 발생. 3번. 이거는 답은 3번이고요. 3번이고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조기 점화나 노킹이 발생하면 이상 연소죠. 이상 연소가 나면은 어쨌든 요거는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부품의 열 변형 발생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피스톤이다 라고 하면요. 피스톤이 올바라야 되는데 얘가 뭔가 변형이 됐다. 그러면은 마찰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 변형이 발생되는 거고요. 윤활유 연소로 인해서 유막이 깨지면 당연히 고체 마찰로 바뀌면서 여기서 열 발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실린더 내의 카본 퇴적은요. 카본 퇴적은 이제 노킹이나 조기 점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지 얘가 직접적으로 냉각 장치에 과열을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관행에 관한 거. 관행도 아닙니다. 카본 퇴적은 관행일 경우 또는 연료 분사량이 많을 경우 분사 시기가 늦을 경우 발생하는 게 카본 퇴적이지 카본 퇴적으로 관행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 만약 잘못해서 카본 퇴적이 돼서 관행이 됐다라고 하면요, 그거 잘못 외우시면요, 전혀 시험 문제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카본 퇴적 때문에 열정이 생기지 않나요? 카본 퇴적이요? 카본 퇴적이 되면요, 열점이 생기죠. 그거예요. 농후하게 하면요, 여기 농후하게 되면은 미연소 가스가 발생하죠. 미연소 가스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보통 카본이 퇴적되죠. 카본이 퇴적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게 카본이 퇴적하면은 조기 점화나요 노킹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농후하게 합니다. 연소실 내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미연소 가스가 발생하죠. 카본이 퇴적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는데 조기 점화가 발생할까요? 노킹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얘기를 좀 바꾸면요. 농후한 상태에서 카본이 퇴적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희박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온도는 연소실 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상승이 돼서 카본된 부분에 열점이라는 걸 또 만들겠죠. 그러면은 조기 점화나 노킹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 바로 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요, 어떤 방향으로 또 갈 거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막 이렇게 갈림길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후한 상태면은 왜 또 온도가 낮아질까? 많이 뿌렸으니까.
그죠? 많이 뿌렸으니까 안에 이제 그 뜨거운 곳에다가 내가 물을 많이 끼얹은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뜨거운데 내가 물을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은 물 다 증발시키고 다시 열 받겠죠. 그럼 이 뜻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상태로 계속 농하게 연료를 지급해주면은 네, 그럼 계속 카본이 쌓이니까 네. 그러면은 출력이 그냥 안 좋아지는 거죠? 따지면. 요것도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요. 이게 농후하게 계속해서 농후하게 해서 카본이 발생을 하면요. 출력 저하 얘기 나오잖아요. 카본이 발생하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출력 저하만 있을까요? 엔진 부족. 출력 증가는 없을까요? 카본 부족고요. 네. 없지 않아요. 저희 압축비가 올라가면은 출력이나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다. 카본이 많이 퇴적이 됐다라고 하면은 압축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연소실에 쌓이면요? 네, 카본이 연소실에만 쌓여요. 카본이 일단 연소실에 쌓인다고 했을 적에. 왜냐면은 얘네들 조기점이나 노킹은 다 연소실 내에서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압축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출력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실 적에 얘는 이겁니다. 그래서 딱 그걸 단정짓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라면 이런 방법들을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책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겠네. 이런 가설들이 세워지고 요게 이제 역으로 생각했을 적에 맞으면은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서 책에서도 나오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공부는 어쨌든 다 하신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다들 이해는 또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면 좋은 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이게 발생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조건이 발생하면은 이게 우선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유체 클러치에서 와류를 감소시키는 장치는 어느 것인가? 커플링, 클러치, 가이드링, 스테이터 중 가이드링. 24번 다음 중 촉매 변환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는 1번 아이드롭 장치, 2번 2차 공기 공급 장치, 3번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4번 PCV 장치. 답은 그렇죠. 2번 촉매 변환기에서 효율을 높이려면은 내가 여기에 산화를 더 많이 시키면 되죠. 그래서 산소를 더 많이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흡기 다기관, 그러니까 에어 클리너 쪽에서 바로 배기관 쪽으로 에어를 쏴주는 2차 공기 공급 장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25번 배터리 터미널 구분 중 음극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한다. 2번 흑색으로 구분한다. 3번 부식물이 많은 쪽이다. 4번 NEG 문자로 표시한다. 3번 부식물이 많은 쪽은 양극판입니다. 양극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